아, 건강식품 3종 세트가 여기 있어요? 야, 자, 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해지는 건강식품이 그럼요. 있습니다. 바로 눈을 위한 루테인, 간을 위한 밀크 시슬, 그리고 혈관을 위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네. 되게 핫하더라고요. 예. 루테인과 밀크 시슬, 크릴 오일은 많은 분들이 꾸준히 드시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인데 그렇죠. 문제는 가격입니다. 건강식품 3종을 꾸준히 먹으려면 월 기준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정도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나 김용민닷컴이 이런 그 백성들의 먹고자 할 건강, 때 예. 있는데, 자, 기능은 절대 떨어지지 않지만 가격은 압도적 최저가인 상품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루테인. 루테인. 네. 자, 눈을 위한 루테인 대상 웰라이프의 테이크미 루테인. 예, 1개월치 30캡슐 단돈 3,800원. 예? 3,800원. 이거 한 통이에요? 예, 하루에 한 뭐 38,000원 아니야? 120원 꿀입니다. 이야. 3,800원입니다. 진짜 3,800원이네요. 38,000원이 아니라 3,800원입니다. 만약 1개월치가 아니라 10개월치를 산다면 38,000원이 되겠죠. 오, 진짜 싸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루테인 10개월치가 36,000원입니다. 그것도 10개월치를 또 싸게 2,000원 깎아서. 네.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있나? 너무 싼데? 예스, 모조품이니까. 예. 아니, 농담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저 루테인이 뭐가 좋은지 다 아실 깡만 거야. 파는 거 아니죠? 네? 안에 있죠, 약이. 약이 있습니다. 너무 네. 싼데? 이거 최소한 2만 원은 하는데. 이거. 네, 그래. 네. 저 루테인 여러분, 루테인은 눈이 눈에 좋아지는 좋아요. 겁니다. 요즘 네. 또 저 밤에 불 꺼진 상황에서 더 궁금해서 그냥 저기 휴대폰 보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고 많습니다. 그러죠. 뭐 예. 유튜브 보기도 하고. 자, 그런 분들한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되게 루테인.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루테인 먹어줘야 돼요. 하나씩 네. 드시죠? 정말 예.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보거든요. 그렇지. 또 시사평론 하시려면은 네. 또 순간순간 좀 새로운 뉴스들을 또 그래서 계속. 일단 루테인 모양도 똑같아요. 네. 자, 이게 한 번에 1일 1회 예. 한 캡슐. 네, 하루에 하나만 드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자, 우리 좀 드시고. 이거 먹고 갑자기 눈이 번쩍 뜨면 어떡하지? 그런 건가요? 아, 나 지금 돌려 죽겠는데 먹고 눈이 빡 떠졌으면 좋겠다. 아니 뭐 포장이 약간 빈약하거나 그러지도 않네요. 네, 포장도 그렇습니다. 엄청 잘 돼 있네. 이게 한 달치, 한 달치. 네. 네. 자, 이번엔 밀크 시슬. 아, 이거 탐납니다. 밀크 거기 글씨가 시슬. 다 보이네. 자, 네? 밀크 시슬. 약을 먹고 났더니 거기 네. 글씨가 다 보여 이게 지금. 뭐라고 적혀 뭐라고 써 있어요? 있나요? 거기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렇게 써 있네요. 약 드세요. 약 좀 많이 드세요. 예. 이 건강기능식품인데 그런 게 적혀 있을 리가 예, 만무하죠. 뻥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와, 자기는 개그 다 해놓고 남의 네. 거 안 받아준다. 간을 위한 밀크 시슬입니다. 간. 이 간이 아우. 손상되면은 제 이거 좋아합니다, 제가. 예.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거 비싸거든요.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예. 우울해지고. 자, 1개월치 30캡슐. 단돈 5,900원. 5,900원. 59,000원이 아니라 5,900원이요? 5,900원. 엄청 10개월치는 49,000원. 49,900원. 네.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밀크 시슬. 이것도 역시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아, 이거 먹어야지. 예. 아우 저는 정말 요새 간이 나빠져가지고요. 먹어야 돼. 밀크 시슬은 아니요. 드셔야 돼요. 아 저는 정말 간이 계속 나빠질 일만 있어가지고. 네. 뭐 술 드시는 건 아니시죠? 그게 아니죠. 제가 간이, 요새 도농역에서 매일 그 투표 동료 캠페인을 해요. 아, 네, 오늘 아침에는 2016년에 저와 붙었던 그분을 만났어요. 광떡이 형. 그래서 그 앞에서 저는 투표 동료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간이 나빠지죠. 주광덕 씨가 뭐 아는 척 안 합니까? 뭐 피차 뭐 그냥 대면. 아, 대면 합니까? 네.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은 나이 50 먹고 가다가 원수를 만났어. 네. 얼굴에 침을 뱉어. 아, 진짜로요? 얼굴에 침을 뱉어서 오. 야, 저 미쳤나 이 인간 봤더니 오, 대단하네요. 침을 뱉었는데 고소를 안 합니다. 아 근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외나무 다리요. 아 근데 도농역에 나가서 그렇게 아침마다 인사를 하시는 게 자체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침 7시에 이제 가장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7시부터 8시 한 20분까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자봉팀을 꾸려가지고 그 자봉 한 10명이 평균 나옵니다. 아니 뭐 아무 상관은 없지만 김용민 후보는 도대체 무슨 복이야. 그 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네. 네. 오, 대단하시네요. 예. 김용민이가 최민희 덕을 많이 보고. 아니 최근에 책 쓰셨다고요? 저요? 예. 네, 책 썼어요. 책 제목. 제목이?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이게 한 권씩 사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메가 크릴. 그리고 제가 크릴 오일을 먹습니다. 예. 요즘 요거 유행자 아닌데, 같아요. 예. 요게 1개월치 30캡슐. 요건 좀 비싸요. 13,900원. 그래봐도 별로 안 13,900원이야. 이거 진짜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요거 말이죠. 요것도 역시 1일 1회 한 캡슐. 여기에 이거는 이렇게 돼 있네. 있군요. 저 먹어야 돼요. 예, 혈액순환 혈관에 조절 잘안 이제 되는 것 같아요. 혈전 같은 거, 혈떡이 된 거 있잖아요. 예. 이걸 또 밀어내는 또 네.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김용민닷컴에서는 루테인과 밀크시슬 그리고 크릴 오일 등 필수 건강식품 3종을 모두 월 2만 원대에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듣보잡 회사가 아닙니다. 클로렐라로 유명한 대상 웰라이프. 네, 네. 그래요. 대상은 옛날에 유명하죠. 미원. 네. 네. 클로렐라 알죠? 그렇습니다. 대상그룹. 네, 대상 웰라이프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브랜드 중에 하나인 에버비키니가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정말 제가 덕을 많이 보는 게 제가 살이 빠졌다는 얘기를 좀 종종 듣습니다. 요즘요? 네. 빠질락 하노 덕입니다. 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도 뭐 운동을 합니까? 제가 무슨 절식을 합니까? 빠질락 하노 먹는데 이렇게 쫙쫙 빠집니다. 이거 물 대신 이거 많이 드신다면서요? 진짜? 예, 요거 아주 거의 뭐 커피보다 맛있어. 맞아요. 네. 네. 커피 먹는 이거 먹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저 항상 먹는데 이거요?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 이거 살까? 예. 왜냐면 드셔보세요. 그거 꾸준히 심심할 때마다 한번 뜨거운 물에 타서 드셔봐. 이거 저 살. 그럼 타서 꼭 드셔보시죠. 사서 먹어야 돼요? 물에 타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왠지 이걸 먹어서였는지 그 밥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 또. 있어요. 아, 목구멍에. 그래요? 예. 그런 면이 밥이 있어요. 많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러시구나. 사실 내가 오늘 저 한 끼만 먹었어요 아침부터. 진짜로요? 방금 어머, 먹은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리고 방금 먹은 헬스카다. 거야. 아, 그래요? 헬스케어. 약간 수척해요 오늘. 네, 그리고 머리도 자르고. 네, 그렇습니다. 머리를 같은 시기에 잘랐네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김용민닷컴에서 이것도 필수 먹어야 되죠. 건강식품들 압도적 그렇게 최저가에 타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권역별로 가볼까요? 아니면 뭐 선거의 아까 변수를 얘기해 볼까요? 충청도까지 올라오셨거든요. 수도권으로 네. 한번 가보시는 거 제가 어때요? 부산 인천에 또 저기 네네. 구청장을 하셨는데 그 이정미 후보하고 정일영 후보인가요? 네네네. 단일화하지 않으면 민경욱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들이 좁지 않습니다. 송도에 살고 있는 송도 주민들뿐만 아니시고 인천 시민 모든 분들이 제발 민경욱만 막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그런 이제 인천 지역 시민들의 의견들도 계셨고 네. 또 지역의 진보 진영, 개혁 진영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다른 데는 몰라도 인천은 과거에 단일화했던 경험이 있으니 그렇지. 예. 좀 단일화를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주셔서 사실 더불어민주당 측과 단일화를 시도해 보려고 네. 했습니다만 창원과 똑같은 상황인 역시.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뭐 자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했고 독자적으로 완주할 거다. 그래서 이제 사실 단일화의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그러면 민경욱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정일영 후보를 선택할 거냐, 이정미 후보를 선택할 거냐 이런 거죠. 최근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의 정당 지지율이 사실 떨어지면서 이정미 후보의 지지율도 상당히 좀 떨어진 내려갔죠. 편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를 견고히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거가 시작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향 시민들께서 심상정을 지켜주고 계시듯이 지금 송도 지역 주민들께서도 지난 3년 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했고 또 정당 당대표까지 했던 이정미를 지키고 이정미를 민경욱을
이기는 대표 선수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좀 상승하고 있고. 안 상승하던데요. 제가 오늘 보니까 20% 이하로 떨어졌던데요. 그 리얼미터 조사는 사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무선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어서 그동안 여론조사 방식하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걸로는 거의 많이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과연 송도 주민이 민경욱 후보를 대체할 선수로, 대표 선수로 누구를 선택할 거냐. 민주당이냐 정의당이냐. 그런데 경실련에서 경실련 시민단체는 요새 좀 너무 내가 보기에는 우리 때하고 달라. 경실련에서 오늘 이제 낙선 대상자를 발표를 했는데 민경욱 후보하고 정일영 후보 두 분 다 낙선 대상자로 지목이 되셨어요. 민경욱 후보는 뭐 두말할 필요 없고 막말 정치에 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처받은 상처를 주신 분이니까. 정일영 후보는 어쨌든 이제 공직에 있을 때는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죠. 그런데 공직을 떠나서 산하 기관에 가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로 생각합니다. 정일영 후보가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한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공직을 퇴직하고 산하 기관의 기관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친정부에게 친정부적인 인사가 아닌 이상 사실 기관장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송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게 정권마다 이렇게 했던 분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담당하는 민주당 후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이 부분은 그럼 이자스민은 뭡니까? 이자스민은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정의당 입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후보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는 건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게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 단일화에.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미 다 지났지만 저는 그 양정철 원장의 얘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애초 전략적 단일화를 할 생각이 있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것을 좀 미래한국당이라는 기이한 형태의 자매정당이 생기면서 비례개혁연합정당을 하승수 변호사 중심으로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 같이 사실 저는 그것도 하승수 변호사가 아니라 정의당이 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저는. 그래야 예쁘게 보인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를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비례개혁 정당을 연합정당을 같이 하면서 그때 전략적 단일화라는 개념이 들어왔다면 지금 이제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례판에서 연합이 안 되면서 전략적 단일화는 없다고 심상정 대표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전략적 단일화가 없다는 거는 그 민주당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적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은 단일화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당이 야당하고 단일화하는 사태 이것도 없거니와 그렇죠. 예전에 야권 단일화가 주던 감동이라는 것이 이미 유권자들에게는 없어져 버린 상태인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단일화 하라고 하면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창원, 인천 그 고향을 놓고 보면 이 세 개가 연동해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정의당이 말씀하시는 건 각각 후보를 각각에서 민주당 후보가 사퇴하라는 형태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이게 되려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례정당에서 정의당이 원래 갖고 있는 캐파보다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패키지로 딜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 딜부터 안 된다고 정의당이 깬 상태라고 하면, 그리고 저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렇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렇고 심상정 의원이 제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지하는 정당 찍자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더 이상 전략적으로 연대하거나 그러니까 의석을 확보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국회에서 운영을 어떻게 같이 하는 방법이 있어도 선거에서 연대는 사실상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선거는 각자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느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는 어차피 오늘 이제 끝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난 지방선거부터 사실은 민주당과 정의당 간에
전략적 연대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파기됐죠. 네네. 그리고 이번 선거도 심상정 대표도 말씀했지만 정의당은 정의당의 이름으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런 그래요. 부분이 네. 전략적인 연대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주민들의 요구로부터 출발한 문제였고 그렇죠, 사실. 양 당이 어쨌든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상황이고 그러면 상대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네네.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는 네네. 것은 아니 근데 저는 정의당이 그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요구에도. 왜냐하면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 보세요. 3등 후보가 다 사퇴하자. 그렇게 되면 길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안 그렇고 무조건 민주당이 사퇴하라. 그럼 이건 단일화 얘기를 할 수가 아니 없는 언제 거죠. 우리가 민주당 보고 사퇴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 단일화를 하자고 네네. 지역 주민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단일화와 관련된 방식도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당이 민주당 보고 일방적으로 사퇴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지역 주민이 마치 우리 정의당이 민주당 후보들 다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경실련 뭐 지역 주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좀 들릴 수 있죠. 제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이미 이제 같습니다. 단일화는 물 건너갔기 때문에 못 나왔어요. 예, 각 넘어갔죠. 지역에서 예, 예. 후보를 선택할 때 네네. 어떤 기준으로 그럼 지역 주민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옳은 올바른가? 것인가? 참 단일화 얘기하니까 민병도. 물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민병도 사퇴하셨대요. 사퇴하고 그래요? 내일 아침에 그 장경태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정론관에서 같이 하기로 그래야죠. 정했다는 소식이 뭐 늦지 않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만시지탄의 가문이 있으나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되는 건데요. 이 지금 또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이거 뭐 서울의 소리가 이제 보도한 건데 미래통합당 뭐 당선 가능성 뭐 거의 제로에 수렴되지만 서구갑 광주 서구갑 주동식 네네. 이미 그 세월호 네. 매달 세월호 하나씩 침몰시키자 일자리 생긴다 이랬던 사람이 과거 보니까 백주 대낮에 서울시 한복판에서 일장기를 흔드는 아이고. 이런 일도 했었고 아니 광주 서구갑에 출마하면서 전라도를 싸그리 몰살시켜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게 또 영상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으로 출마를 하겠죠. 예. 그건 그러니까 거의 아니 이런 말이에요. 한 줄로 세워서 모조리 머리에 바람 구멍을 내야 한다. 어유 진짜로요? 예. 이런 사람이에요. 충격적이네. 본심을 공천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차명진 그 이상 아니에요? 더하죠. 아니 할 말이 안 매일매일 나오네요. 충격이 예. 더해지고 네. 저는 이번에 사실 차명진 의원이 말한 단어를 제가 몰랐어요. 그런 말을. 그래갖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갖고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의 언어 생활의 지평을 굉장히 넓혀주는 거죠. 이분들이. 예. 근데 저분의 저 얘기는 역사상 기록될 망언 같은데요. 이 사람은 말이죠. 아시죠? 이우연. 네. 그 뇌물로 소녀상 반대 집회에 빼놓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 바로 주동식입니다. 광주 서구갑. N번방 피해자들 보고 사과하라고 했던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사과 아니야. 너희들이 그 문제가 이후면. 있어서 그 문제가 생겼다는 제가 그 이후에. 착각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미친놈들이 많았습니까? 뭐 있을 수 있죠. 그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서 제 얘기도 마무리를 하면 예. 민병도 의원의 사례도 그렇고 문석균 씨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일체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사실 옛날엔 정의당만 갖고 있던 특성인데 네. 정의당은 지지자가 당원하고 멘탈이 비슷하고 이 당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게 접근하셨던 온라인 건데 입당법 이후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대표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나는 민주당원은 아니야. 나는 시민으로서 돌까 시민 캠프 따로 있고 당원 캠프 따로 있고 이랬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로 넘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 위기를 겪으면서 온라인 입당법을 발의하신 우리 최민희 의원님 덕분에 제가 발의했습니다. 모바일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당에 대한 애정이 전에 비해서 네.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모르겠고 당 이런 비율이 높아져서 문석균이 저렇게 고전할 줄을 민병두가 저렇게 고전할 줄을 본인들은 몰랐을 거예요. 네. 예. 그거 어떤 의미냐면 민병두 의원이 굉장히 이렇게 선진적인 분이세요. 네. 해보면 그 온 입당법도 제가 얼마나 그거 통과시키려고 의원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야. 금방 알아듣죠. 그런데 나와 자기를 분리했던 거죠. 나와 그 법을.
내 지역구는 내 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3선 4선 하면.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당의 위기가 있는 상태는 절대 아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네. 의원님 지금 135대 130이네 지금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아니라니까. 135 플러스 알파 대 130석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 거기는 비례 다 합해서입니까? 그 민주당은 비례를 뺀 거였잖아요. 135에다가 15 더하면 150대 149에서 151을 예측했고요. 민주당은 네네. 다 합쳐서. 다 비례 저는 140 전후. 예, 그러니까 별로 열석은 그렇게 크지 큰 차이는 않은 거예요, 아니죠. 판단이. 네. 그러면 그다음에 예. 저기 미래통합당은 130석 플러스 알파를 예견했죠. 총 합해서 왜 비례까지. 그 130석은 왜 나온 거냐면 네. 열린우리당 때 탄핵이라는 그 국면에서 노인 폄훼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그 노인 폄훼 발언으로 뭐 사람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 보수를 찍으러 나갈까 말까 하던 사람들에게 나갈 명분을 준 게 그 발언인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고한 보수의 벽이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60세 이상의 유권자가 300만 명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120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1200만 명. 그건 프로테이지. 예. 그다음에 늘어난 게 300만 예. 명이에요. 그리고 30, 40대는 110만 명인가 100몇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의외로 영남 75석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통합당 네. 그리고 60세 이상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미래통합당이 강고한 포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 근데 나이를 사람들이 지금 먹는 게 뭐냐면 GT가 올해 환갑이잖아요. 1960년생부터 지금 다 환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되게 젊다고 생각할 60년생들이 다음에 환갑을 넘어가기 때문에 노년층 표도 우리한테 올 표가 예전에보다 훨씬 많아졌죠. 이분이 네. 아직 안 돼봐서 그래 그 나이가. 저 우리 남편이요 그 나이인데 친구들 때문에 미치겠다 그래요. 왜요? 주변에 같이 학생 운동하고 같이 네. 말지 기자하고 뭐 그런 친구들일 거 아니야. 국민 많이 넘어가셨군요. 그러면.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아주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김용민 TV를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서 다음 주 정치부심에서 예측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네, 그런데 저는 나쁠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예측했다가 저는 돈 잃어도 돼요. 더 잘 되면. 예. 그런데 이분은 이제 아니죠. 아 김성희 부장님 이거 비례 뺀 거죠? 아까 적어주신 거. 예, 비례 뺀 거죠. 거예요. 당연히 뺀 거지. 너무 하여튼 뭐 봅시다. 근데 다음 주에 아니, 맞추면은 궁금한데, 예. 저 형님은 저 신으로 모시죠. 아주 신이죠. 그래서 예, 앞으로 신이죠. 우리가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대중 연예인도 오래 하면 예술의 전당에 들어가잖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평론 명예의 전당. 예, 예. 정치평론계에도 그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1호로 다음 주에 올 수 올려드릴게요. 있을까? 나 정치부심 개근이라서 꼭 오고 싶은데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주 술 와야지. 드시고 오시면 안 돼요. 술 드시고 오시면. 아니 일단 그 이분은 다음부터 먹다 올지도 몰라. 이분은 개인적으로 괴롭게 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기 후보는 예. 저 자유한국당 아니 미래통합당이 몇 석 정도 얻는다고 보세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110석 전후로는 얻을 거라고. 비례 합쳐서. 네.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는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진짜 나머지는 나머지는- 정의당? 나머지는 정의당이 그럼 20석을. 정의당 25석? 20석. 20석. 아, 저는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꼭 그러니까 두 그런 분 일이 예측이 생겼으면 똑같으시네, 좋겠습니다. 그럼. 두 분 예측이 똑같으셔. 아니 근데 내가 왜 저 미래통합당 의석을 여쭙냐면은 진보 민주정당들이 합쳐서 200석이 되면 참 좋겠지만은 쉬운 구도는 아닌데 뭐 그거를 전 주안점으로 두기보다는 미래통합당이 예를 들어서 120석이 넘어간다. 나는 20대 국회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개망나니들이 말이죠. 국회 그 선진화법 이거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라도 다 싸그리 죽여야 된다는 이런 새끼들이 국회 가가지고 한 120석 이상을 점해봐요. 그 사사건건 발목 잡고 또 계속 그렇게 딴죽을 걸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20대 국회를 뭐 동물 국회라고 했는데 아마도 동식물 국회를 뛰어넘는 그런 국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빨리 비례개혁 연합정당 같이 하시지. 그래서 20석 원내리 후단체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2년의 대선을 앞두고 아마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발목 잡기는 시작될 거고요. 그렇죠.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이 코로나 위기와 그리고 촛불 국민들이 염원했던 정치개혁, 사법개혁, 경제개혁들을 계속적으로 언론개혁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저는 통합당이 의석을 100석을 얻던 70석을 얻던 아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 그리고 국회를 정말 동식물 국회로 만들 가능성이 정말 농후하다고 봅니다. 이런 때 사실 민주당만으로 미래통합당과 대결하는 정치를 만들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국회 입장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의당이 적어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균형추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개혁을 드팀없이 할 수 있도록 밀고 같이 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다. 아니 이 얘기 제가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정부 여당은 집권 세력이 되면 야당 때보다 보수화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안정적 국정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민주당이 의석수도 많아지면 예를 들면 개혁에 적극적이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의당이 그렇게 자리를 차지해서 무상급식 예를 들면서 제가 그 민주노동당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보 의제를 던져줘야 된다. 그런데 비례개혁 연합정당을 주도하시지 않으면서 제가 꼭 이게 뭐 이 얘기 나오시면 저희도 좀 사실 할 말이 있어요. 근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이 얘기하면요. 난리 나요. 밤새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고민하고 제가 세세하게 다 알아서 사실 지난번에 박원석 의원이 하는 얘기에 답을 하려다가 제가 협상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마지막으로. 그냥 뭐 또 이게 저는 우호적인 사람이라. 그럼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도 이제 마무리 발언. 다음번에 투표하고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그 사전 투표 있습니다. 투표를 높이는 것 되게 중요하고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거리를 잘 벌리시고 지금 말씀하신 진보적 의제, 개혁적 의제를 던질 수 있는 정당이 어딘지 잘 보고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돼요. 네네, 그러시죠. 저는 요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김성애 소장처럼 낙관적이질 않은 거예요. 제가 본 자료는 연령까지 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니까 우리 남편이 그 친구들 그 남편이 그렇게 애태우지 마세요 저한테. 이해찬 대표가 보면 얼굴이 안 좋으시잖아요. 저렇게 몸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 국민이 아시고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당신 그렇게 애태우지 않아도 되니까 얼굴 쪽말라서 다니지 좀 말라고 다 이 문재인 정부 성공하도록 시민들이 다 아시고 살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요새 투표 참여 운동밖에 못해요. 그러네요. 여러분이 뭘 바라건 의석수를 예측하건 말건 그런 거 입으로 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투표장에 나가셔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뭐가 이뤄진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투표하시고 나서는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꼭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언론개혁의 동지가 되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배진기 후보님. 네. 정말 정의당을 지켜 주시라는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21대 국회 예상해보면 정말 정의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미래통합당을 우리 정치계에서 밀어내야 되는데 정의당이 마치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십니다만 어느 정당보다 미래통합당의 해산을 요구했던 정당이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저희 정의당에 진심 믿어주시고 미래통합당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정의당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지지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냐, 특히 비례정당 어디 지지하냐, 지역구는 뭐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비례정당 어디 많이 지지하냐, 물어보죠, 진짜. 라고 이제 묻는데 답은 안 합니다. 근데 제 확실한 입장, 밝힐 입장은 하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100석 미만으로 묶어둬야 된다. 저는 그게 제 생각이고요.
차라리 다른 보수당이 뭐 한 5석, 10석 하더라도 미래통합당 100석 넘기면은 다른 보수당이 있나? 하여튼 못해도 120석을 넘기는 이런 참사는 없어야 되겠다. 저도 저런 말 하고 싶은데 하면 저는 선거법 위반 구속. 그래요. 전 정말 너무 애절하고 답답한 마음.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에 아니 그 일베 옹호론자 주옥순 MOU 파트너 김범수가 나와서 지금 0.1% 차로 앞선대요. 이 단위를 앞선대. 아, 이 눈깔이 확 뒤집히는 거야. 이거 엄마 아빠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저 국회의원 누구예요? 혹시 일베 옹호론자라고 하던데 이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건 아이들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지금 또 김범수가 오늘 미성년자를 그 선거운동 연단에 세워가지고 노래 부르게 해가지고 지금 또 걸렸습니다. 아, 그거 걸립니다. 선거법상 선거법에서 그 미성년자는 선거운동 못하게 돼요. 네네, 맞습니다. 자기 직계 가족 아니고서는 계획적으로 했다면 그거는 선거법에서 중하게 걸립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즉각 사과했다고 그러는데 사과로 안 돼. 사과로 안 예, 되고 그 재판 이거는 받습니다. 재판 받아야 재판 돼. 받으면 거의 국회의원 당선이 돼도 상실이라는 저거는 정도의 형입니까? 제가 당하듯이 하면 그분은 더 세요. 그렇지. 될 가능성이 크죠. 네네. 그러나 우리 윤석열 춘장님이 맡으신다면 또 유야무야 실수를 했다는데 뭐 또 이렇게 나오겠지. 안 그럴까요? 그러면 나 어떡하지? 억울해서 더 억울해서. 더 억울하시겠죠. 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이번 총선은 뭐 딴 거 없어요. 이제 저 정말 악마들, 망나니들을 좀 싹 몰아내고 아니 따가 필요 없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만 국회에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이번 총선에 대한 제 확고한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시죠. 네, 이제 예. 인사드리. 저희는 이제 선거 다음 날 이제 결과가 나온 뒤에 뵙겠네요. 그럼 만약에 자유한국당 아니 미래통합당이 1당이 되거나 그러면 그날 네네. 쉴 겁니다. 뭐 해서 저는요. 예. 제가 틀리면 어떡하지가 아니야. 예. 제가 틀리면 좋아라. 아 그래요? 저는 과연 김성애 우리 대변인님께서 술을 먹고 오느냐 맨정신에 술은 100% 먹고 온다니까요. 개인적인 사유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2000년에 동대문에서 선거운동할 때 11표 차로 지고요. 와. 새벽 5시에 검표 끝나고 9시에 출근한 사람입니다. 11표? 정신력이 있다 이거죠. 허인해. 미치겠다. 예. 11표 새벽 5시 확인하고 그날 9시에 출근했어요. 허인의 알겠습니다. 선거 같이 네네. 했군요. 다음 주에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또 웃는 낯으로 뵀으면 좋겠네요. 네네. 우리 세 분들 또 웃는 낯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